제로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과거의 주식이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실적치를 선반영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의 회사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추세인데 이게 정상인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추세적으로 예전보다는 장기적인 실적 변화 전망치를 좀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추세적인 변화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저는 이제 좀 추세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네. 기업 이익을 올해 이익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 2년, 3년 후에 이익이 이만큼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가 적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버블이다. 네. 그러니까 올해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회사가 내년에 이익을 만들어낸다? 올해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내년에 이익을 만든다고 한다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올해 이익을 못 만드는 회사가 내년에 이익을 만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놀고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진짜 돈 버는 기업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년에 돈 벌 수 있는 기업은 올해도 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수두룩한데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네. 시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올해는 못 벌지만 내년, 내후년 이후로는 뭐 엄청나게 벌 거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걸 이제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죠. 아니 지금 돈도 못 버는 회사를 그렇게 높게 평가한다. 성장주 투자하지 마세요. 뭐 지금 당장 조금씩 돈을 벌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돈 못 버는데 내년, 내후년, 뭐 2년, 3년 후에 영업이익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이걸로 가지고 지금 주가가 얼마 돼야 된다? 이거 다 버블의 논리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지난 20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네. 계속 뭐 1, 2년 쉬었다가 또 나오고 1, 2년 쉬었다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좀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서는 좀 이게 자본주의 역사상 좀 어떤 흐름의 변화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익을 기준으로 제로님께서 과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6개월 앞에 이익을 선반영하는 그런, 그러니까 6개월 후 또는 1년 정도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 그 이익을 갖고 이제 주식이 밸류에이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1800년대는 PBR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미국도. 네. 미국도 PBR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PBR이 1배 넘는다. 오, 그렇게 위험한 주식을 어떻게 장부 회사가 기계 들여놓고 그 기계 언제 가격이 고철값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그 기계값보다 더 주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던 때였죠. 근데 요게 1900년대 들어오면서 JP 모간하고 그때 철광왕, 카네기, 락펠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의 거대 철강 기업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US 스틸이죠. 네. JP 모간이 이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US 스틸을 결국은 상장을 시키는데 얘가 PBR이 1.5배, 1.6배 정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회사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그마한 회사들한테 경영권 프리미엄을 줘버린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형자산이 US 스틸의 장부에 엄청나게 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인수를 하면서 여기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장부 가치로 설명 안 되는 밸류가 이거 빡빡빡 쌓여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US 스틸이 PBR이 1.5배, 1.6배까지.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거 말도 안 된다. 저거 말도 안 된다. 너무너무 비싸다. 그래서 저거 저거 망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네. US 스틸이 배당을 다른 회사들만큼 주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PBR,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이 배당을 기준으로 이제 주식을 밸류에이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계 뜯어가지고 집에 갖다 놓을 것도 아닌데 그 장부 가치 따져서 뭐 할 거냐? 내한테 현금을 주지 않느냐. 얘도, 근데 PBR이 얘는 0.9인데, 3%의 배당을 준다. 얘는 PBR이 1.5인데 3% 배당을 준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 어차피 그 기업을 해체해가지고 내가 기계 뜯어갈 거 아니면 똑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ST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주식시장이 PBR에서 미국 시장이 이 PDR로, 디비던드, PDR로 넘어가 버린 것이죠. 넘어가 버리고. 근데 이게 1960년도 오게 되면 주식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시기를 거치는데, 그래서 이 1900년부터 해가지고 이 대부분의 시기는 배당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벤자민 그레이엄 책에도 보면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에 비해서 지금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너무 낮다. 네. 이거 팔아야 된다. 근데 당시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0년짜리 국채금리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높았어요. 네. 높았습니다.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 건데, 채권은 이건 얼마나 안전한 건데, 국채인데, 국채만큼도 배당을 못 주면, 이자만큼도 배당을 못 주면 이거 주식 왜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였죠. 근데 이게 60년대, 이게 배당 수익률입니다.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고, 이게 이제 미국 국채 10년짜리 금리예요. 60년대 이게 이렇게 내려와 버린 겁니다.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거 말이 되냐? 어떻게 주식이 위험한 건데 국채 금리만큼도 안 주는데 주식을 사람들이 왜 사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오던 것이 60년대 이게 휙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60년대에 미국 자본주의가 완전히 꽃을 피우게 되면서 기업이 연속적으로 존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신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걸 주식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혁명. 그렇게 뒤집어진 게,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내려가고 국채금리가 위에 있었던 이런 시기가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붙게 되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자꾸 내려가니까 더 이상 주가를 배당으로 설명을 못 해요. 네. 그 60년대부터 이제 또 고민에 빠진 겁니다. 월스트리트가 PDR로 도대체가 설명이 안 된다. 그 전까지는 교과서 전부 다 PDR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성장 모형 이런 거 이제 금융 관련 자격증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PDR이었고 뭐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 뭐 DDR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거 60년대 이게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거죠. 도대체 배당으로 설명이 안 돼요. 뭘로 설명하지? 거기서부터 이제 earning이라는 PER이 나옵니다. 이익으로 한번 설명해요. 네. 기업이.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당연히 사람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아니,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그거 내 거냐? 내 것도 아닌데 왜 그거를 내 것처럼 계산을 하냐? 그 이자는 그렇죠. 금리는 그거 뭐 가령 국채 금리가 2%다 그러면 2% 이자 내가 다 받는 거잖아요. 뭐 세금 빼고 나면 다 받는 건데. 네. 아니 그거하고 똑같이 비교하려고 그러면 주식에서는 내가 받는 배당을 가지고 해야지. 배당 줄 수도 안 줄지도 모르는데 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냐. 거기다 이 이익에는 그 가상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 분식 회계에서 가상이익을 만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말이 안 된다. 이익을 가지고 주식을 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그게 60년대였던 거죠. 그래서 뭐 이익 가지고만 안 되니까 현금 흐름도 분석하자. 뭐 이런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도대체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배당으로 도대체가 설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이익으로 설명하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이익으로. 그래서 PER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 PER이 몇십 년 동안 또 잘 해왔어요. 잘 해왔는데 이게 90년대 말에 기술 혁신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PER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이 주가가 엄청나게 비싸게 올라가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그래서 PSR이 나오기 시작. 세일즈. 지금 이 회사가 얼마 팔고 있는데 전체 1년 매출액의 몇 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뭐 최근에는 PDR이라고 하기 시작. 도대체 이익으로 설명 안 돼요. 도대체 이익으로 설명 안 합니다. 이 회사가 꿈이 얼마만큼이냐, 이 회사가 화성갈 회사냐, 태양계를 벗어날 만큼의 꿈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로 평가하고, 뭐 이게 완전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그냥 날아가 버리고 있는, 이거 뭐 의미 없어 이렇게 되고 있는. 근데 저는 요즘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하나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건 포기해버린 것 같고, 기존의 기업들이 쭉 있잖아요. 전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 순서를 매길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어디쯤 들어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질서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 그러니까 시장이 버블이다. 이거 시장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다 생각 안 하고
시장이 맞다라고 인정하면 지금 1등부터 쭈르르륵 세워져 있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이 회사 여기 어디다 넣을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이익을 번다, 뭐 1년 후에 번다, 2년 후에 번다, 6개월 후에 번다가 아니고 이 회사 지금 어디 넣을까? 6개월 후에 뭐 이익이 얼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회사 여기 넣을까? 저기 넣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 디비den드 이런 거 배당으로 평가하는 거 이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상대적인 것이죠. 완전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업의 지금 있는 순위가 가령 뭐 테슬라가 PER이 수백 배다 인정. PER로 안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뭐 S&P 500으로 따지면 시가총액 상위 뭐 5번째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그 새로 그 IPO한 이 기업은 어디 넣을까? 그래서 이 기업에 뭐 그래서 상장되고 가격이 만들어지고 나면 야, 그 PSR을 몇 배까지 평가해 주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령 뭐 쿠팡이 미국에 상장했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이게 PSR 몇 배를 평가해 준 거고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PSR 몇 배로 평가해 주면 얼마가 나오겠네. 이렇게 전통적인 이제 PSR 방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시장이 쿠팡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는 쿠팡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미국 시장에 상장시켜 놓으면 그 미국의 투자자들이 쿠팡 거기에 넣는 게 아니고 여기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요게 이 기업을 어디다가 넣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건 또 정해진 게 아닙니다만 그게 시장의 종합적인 예술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금리가 좀 높아지고 나면 예전 같은 PER 밸류에이션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도 뭐 올해는 돈 못 버는데 내년에 번다, 내후년에 번다, 뭐 5년 후, 10년에 번다가 아니고 지금 당장 돈을 내놔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있죠. 월스트리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Show me the money. 돈 버는지 한번 증명을 해봐. 돈 버는지 증명을 못하고 뭐 2년 후, 3년 후에 볼 거야. 아니, 그거 됐고 지금 당장 Show me the money. 뭐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전통이었는데 그게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게 깨져버린 것이죠. 금리가 올라가고 나면 다시 그게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실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6개월에서 뭐 2, 3년 후를 본다고 이제 추세적으로 좀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다르게 좀 어떤 테크 기업이나 뭐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우주 산업, 뭐 스페이스X라던가 이런 기술 개발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길게 장기적으로 좀 평가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좀 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얼마만큼 길게 우리는 왜냐하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는 뭐 그다음에 돈이 많아지고 나면 지금 당장 돈을 내가 얼마를 더 번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돈이 얼마 없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화성 가는 데다가 내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면도 있죠. 금리가 높으면 아니 지금 뭐 은행에 예금해놔도 이만큼 주는데 내가 왜 화성에 가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되지? 나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금리가 낮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꽤 부가 많이 형성돼 있어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가계부가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로 그때도 이제 회복하는 몇 년 걸리긴 했습니다. 2008년에 집값 떨어져 가지고 가계부가 떨어진 것도 한 2, 3년 만에 회복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난 한 2, 30년 동안에 가계부는 계속 증가를 해온 것이죠. 계속 증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가 상당히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화성 프로젝트가 아니고 먹고 살 돈은 충분하고 뭐 새로운 어떤 가치 있는 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 날려도 괜찮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돈들이 워낙 많고 이런 돈들이 또 한 군데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뭐 100군데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정말 대박이 나기도 하다 보니까 계속 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아주 긴 프로젝트
성공할지 실패할지 잘 모르겠는 여기에도 돈이 많이 몰려 들어가는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밸류에이션의 문제는 아니에요. 밸류에이션 문제는 아니고 가계의 부가 형성되어 있는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잃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가.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금리가 얼마나 낮은가. 이 돈들도 그렇죠. 지금 금리가 높으면 내가 이자로 부를 더 불리고 그다음에 딴 걸 더 가치 있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할 건데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런 좀 꿈 같은 것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